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은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가을 장마 영향으로 수도권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튼튼한 우산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토겐스탁에서는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함께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원포인트 투자 레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은 이 주식 전문가분들이 출연을 해서 현재 증시에서 가장 필요한 국내 선물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선물까지 증권 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특히 가장 핫한 수익률을 기록한 토겐스탁의 스타분들이 출연을 해서 앞으로의 이 투자 전략 그리고 포인트도 짚어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이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샵 3989로 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자에 종목명 그리고 이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 토겐스탁을 너튜브에 검색을 하시면요.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나오니까요. 이 점 꼭 이해하시고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토겐스탁 별톡방 들어가셔서요. 이 상담을 올려주시거나 한 번 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이 세 분에게는요. 현재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에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께는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현재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이 시청자 퀴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입니다. 현재 다음 종목 중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아닌 것은 1번 원익 IPS, 2번 국일재지, 3번 AP시스템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바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투자의 맥,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원포인트 투자 레슨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김태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간? 네, 일단 뭐 정신없이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그래도 단기 바닥권을 그려주면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어떤 종목을 좀 더 사고 또 혹은 기존에 좋지 않았던 어떤 종목들을 좀 덜어낼까 이런 고민을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제 주식시장과 발맞춰서 해외 지금 파생 상품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송환법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10월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많았던 대내적 시장이었기 때문에 좀 한 주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많은 얘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원포인트 투자 레슨 일단 시장 이슈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제였죠. 지금 홍콩 정부가 송환법을 철회했습니다. 이러면서 홍콩 시위가 좀 끝나는 거 아닌가? 이 국민들이 14주째 거리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홍콩 시위대는 나머지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지금 이제 그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시장은 좀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 미중 무역 협상도 10월쯤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고 브렉시트 우려가 있었던 영국은 현재 하원 의회에서 일단 좀 3개월 연기를 하겠다 이런 수순으로 좀 갔는데 앞으로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이 해외 증시, 이 글로벌 증시 흐름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송환법 관련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제였죠. 이제 네. 어제 오후 2시 반 지나면서 송환법에 대한 이야기가 철회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콩 항생지수 선물이 가장 먼저 빠르게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네. 뭐 장중에도 뭐 계속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2시 반 뉴스 이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나스닥 선물 지수도 따라갔고요. 또 우리나라 국내 선물도 사실 월요일부터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눈치를
봤냐면 바로 이제 9월 첫날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맞불 관세에 대한 눈치 보기를 보고 있었던 찰나에 이 송환법 철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서 중국 시장이 먼저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 미국 시장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또 발빠르게 좀 따라가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부정적인 리스크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방금 이제 MC께서도 이제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홍콩에서 이제 시위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모든 것을 조금 더 이제 원하려고 지금 네. 계속 대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그 힘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는 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네.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그래도 또 중간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오늘은 바로 이제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던 미중 무역 협상이 네. 10월 달 정도에는 그래도 서로 각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도 온화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시청자분들이 조금 어색해하실 수 네.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색해할 거냐? 그러면 좋다는 거냐? 나쁘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금 호재와 악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다고 맞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대내 글로벌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주말이 가장 큰 변곡점이 돼서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홍콩 시장이 이제 상승 출발을 하다 보니 이번 네. 주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막판에 코스피는 좀 견고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면서 코스피는 굉장히 탄탄하게 상승을 했지만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출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번 주 후반 내일이죠. 내일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네. 하루가 아니,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 종합지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바닥권 대비 이제 한 번 정도 조정받을 만큼 올라온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조정을 한번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대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태성 대표님 요즘 우리 토게스탁의 인기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상담이 좀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먼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과 이제 해외 선물 투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입니다. 국일 제지 그리고 6,300원의 비중 40%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핀 대장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오늘에서야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국일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중 동종 업체 중 가장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와서 그러한 이제 화제성이 좀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국일제지가 여기서 또 간다라고 이제 생각은 사실 저도 안 했었습니다. 네. 이제 국일제지의 상승력은 이제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었을까. 이제 7,000원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네.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태양전지 관련 전극을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일제지는 이제 대표적인 그래핀 관련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그래핀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왔지만 여기에 어떠한 이슈가 붙었냐면 바로 구글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외형 성장과 한번 북미 시장에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큰 상승세를 이뤄냈던 기업인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시장 여파도 있었고 수급의 여파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뉴스를 통해서 한 번 더 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상승력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네네. 있어요. 내일까지는 이제 오늘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상승 가능할까 싶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네. 이번 7월 24일 날 기록했던 7,400원을 돌파하는 힘이 나올까에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는 좀 붙고 있습니다. 네. 왜냐?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대감을 머금고 일단 움직입니다. 네네. 지금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을 한껏 머금고 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차익 매도 물량 혹은 네.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
본절권 기준으로 이제 크게 뭐 10%, 15%, 20% 큰 수익을 얻자라는 전략보다는 본절 혹은 일단은 한 2에서 3% 정도 수익권만 오더라도 현금화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재진입 자리를 노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만약에 매수 가격이 4,000원이나 5,0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수익권이라고 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좀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일단 문의 주신 분의 가격이 6,300원으로 현재 손실 중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한다는 것은 매수 가격이 조금은 잘못됐다라고 좀 한번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사신 게 아니고 7월 24일 날 정도 부근에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 갖고 계시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다면 매수가 혹은 매수가 기준으로 2, 3% 내 수익권만 오더라도 우선은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을 챙기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한 번 더 매수 진입 자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프닝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바닥권 대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갈 때 가더라도 한두 번의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조정에 대비하는 전략을 좀 짜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9일 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그리고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지만 지금 매수가가 좀 다소 높기 때문에 현금화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진입 구간을 좀 살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선물 이제 상담인데요. 유로 FX 매수 추격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 영국은 브렉시트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급등하지 않을까요? 라고 유로 FX 이제 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노딜 브렉시트죠. 여기에 대한 지금 방지법이 통과를 하면서 물론 아직 최종 발효는 안 됐지만 이제 좀 우려가 조금 줄은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주식도 파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것 같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에 베팅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생 기준을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송환법 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매도, 즉 항생 지수가 앞으로 조금 더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 9월 1일부터 미국의 관세에 중국이 또 맞불 관세를 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매도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뷰 하나, 뉴스 하나만으로 다시 항생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블랙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가결이 되고 이제 부결이 되고 뭐 상원, 하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노이즈는 단기간에 지금 나타난 노이즈가 아니에요. 이제 벌써 이제 1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노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예측하면서 미리 그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결과값을 다 보고 진입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신규 진입이 아닌 좀 추격 매수, 즉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뉴스가 확정이 된 이후에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겠구나, 여기서 고개를 들어주겠구나, 여기서 상승을 해주겠구나 라는 미리 섣부른 예측을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를 보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유로 FX 매수에 대해서는요. 지금 당장의 진입보다는 이제 최종 발효가 된 이후에 이제 시황을 좀 살펴보면서 그때 확실하게 됐을 때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의 고민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바로 원포인트 투자 레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